를 먼저 숙지하시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밀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편입 관련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 10월이잖아요. 근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편입 준비생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슬럼프가 왔던 시기도 10월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편입을 총 2번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에 합격을 했고, 두 번째 연도에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어찌되었든 서성한이라고 불리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떨어지고 이제 외대를 갔고, 두 번째 연도에는 성균관대를 붙었잖아요. 결국 이제 처음과 두 번째의 시험 결과가 달랐는데, 그 시험 결과가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해본 결과 4년도에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필요한 공부만 한다기보다 좋다고 하는 공부는 진짜 이것저것 정말 닥치는 대로 다 했다면, 두 번째 연도에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로 병행을 하고 다른 공모전도 같이 병행을 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공부만 좀 골라서 했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 한 2번의 경험으로 제가 느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예요. 단어의 중요성은 진짜 강조를 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0월이니까 대부분 학원에서는 아마 MVP1은 끝내고 MVP2를 방학 때부터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 MVP2는 중앙대학교 같이 단어가 좀 엄청 어렵게 나오는 그런 예외적인 학교들을 위한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도 MVP1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진도를 나가야 하다 보니까 1학기 때 MVP1을 끝내고 2학기 때 MVP2를 해서 두 개를 완벽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MVP1도 물론 누적으로 시험을 학원에서 계속 치르게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심리상 MVP1은 내가 좀 했다라는 생각에 MVP2라는 새로운 단어장을 암기하는데 급급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MVP1을 진짜 달달달달 완벽하게 외운 상태라면 MVP2를 들어가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MVP1에 있는 기본 단어들을 먼저 숙지하시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편입 준비했을 때도 저는 시간이 없어서 MVP2는 아예 안 받고 MVP1만 계속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단어를 푸는데 한 문제 틀리기는 했는데, 그게 MVP2를 안 봐서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워낙 준비 시간이 짧았어서 좀 저의 기억력 문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평소에 많이 보는 단어책들 있잖아요. MVP라든지 복합 바이블이라든지, 보통 평균적으로 편입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쯤 되면 진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단어를 암기하기보다 단어의 위치를 암기하는 느낌? 그런 것이 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맘때쯤 좀 새로운 단어장을 찾아서 나섰고, 주변에 편입을 붙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유튜브로 편입 관련 영상 찍으신 분들께 어떤 단어장이 좋을지 추천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원했던 단어장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뭔가 동의어랑 반의어별로 묶여있는 그런 단어책을 원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단어 중에서도 동의어, 반의어를 암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유의어랑 반의어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실제 기출을 풀어보시면 어차피 편입시험은 영어 단어를 준 다음에 이거의 한국어 뜻을 골라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휘에 비슷한 뜻을 가진 동의어를 묻는 문제라든지 반의어를 묻는 문제라든지, 혹은 심지어 독해 지문 안에서도 이런 동의어, 반의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가 어떤 맥락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어떤 시리즈 안에 들어간 단어인지를 아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편입 단어는 진짜 종류도 많고 생긴 것도 비슷비슷해서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시리즈별로, 예를 들면 포러스가 구멍이 많은 이란 뜻인데 그게 한때 한양대학교에서 엄청 출제가 많이 되었던 단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구멍이 많다라는 게 확장이 되어서 약간 유연성이 있다? 유연성이 좋다. 그러니까 약간 꿰뚫기가 좋다였나?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이런 시리즈의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논리 선생님께서도 이 단어들을 정리를 좀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모든 단어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빈출이 많이 되는 단어들은 제가 직접 동의어별로 정리를 따로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단어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진짜 많이 나온 단어들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광고인 만큼 좀 제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았는데 진짜 광고여서가 아니라 제가 시험을 준비할 당시에 제가 꿈꿔왔던 단어 책인 거예요. 방금 제가 동의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의어별로 진짜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이 단어장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바로바로 편입어휘 기밀 유출 동의어 반의어 편입니다. 제가 광고도 광고지만 실제로 제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으면 이 단어장을 마지막 총정리용으로 하나 구해서 이 단어장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시리즈가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끼리 묶어놓은 거를 시리즈별로 묶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동의어들끼리 같이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 사진처럼 한번에 기억이 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들도 같이 실려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동의어들을 직접 시험처럼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게 비례식 논리 문제라고 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제 논리 선생님께서도 이런 유형 문제를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당시에 이런 유형이 나와 있는 문제집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제 좀 유로 특강 같은 거에서 나눠졌던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내 논리 문제를 푸는 스킬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인데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적중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휘 파트는 문제와 선지가 단어장 안에서 100% 출제가 되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총정리 느낌으로 난 이 하나로 어휘를 총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구하시면 아주 퍼펙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년도에 강남 종합학원에 다니면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었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해설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받아줬고 외우라는 것도 다 외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연도에는 진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문제 풀고 그 틀린 문제는 아래 왜 틀렸는지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적어보고 왜 내가 처음에는 이 답을 구하지 못했는지 나만의 해설을 옆에 적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나만의 해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아무리 해설이 좋아도 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국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걸 못 맞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파악만 잘 하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영어 실력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학교별로 유형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거나 이제 인강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카페 후기를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학교별로 유형을 잘 파악해라인데 진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을 처음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내가 왜 틀렸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왜 처음에 선택하지 못했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 학교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문제 옆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를 쓰면서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 내가 취해야 될 태도 같은 걸 적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키워드를 보면 이런 걸 생각하기,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생각하기,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워드 파일에다가 학교별로 모아서 그 학교에 제가 적은 태도 요령들을 쫙 워드 파일에 정리를 했어요. 워드 파일 보면 단 나누기가 있어가지고 한 페이지를 2개의 단어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쫙쫙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게 결국 학교별 요령 팁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프린트해서 학교에 가져가서 시험 직전에 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토익 만점을 받았을 때도 이 방법을 활용을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슬럼프인데요. 사실 저도 이 시기에 슬럼프가 좀 왔었어요. 이게 저도 강남까지 집에서 한 1시간, 편도 1시간 10분?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왕복해서 월화수목금토일 학원에 다녔고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가서 공부하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에 도착하는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니까 10월쯤 되니까 진짜 몸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두통이 정말 심해졌었어요. 두통이 나중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학원도 못 가고 서울대병원 아니면 집 근처 유명한 병원에 다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다들 뇌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냥 이건 스트레스다. 뇌혈류 장애랑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보고 결론적으로는 그걸 치료법은 따로 없고 집에서 그냥 쉬래요. 근데 시험이 3달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저만의 회복법은 그냥 이틀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요리도 하고 싶었고 유튜브도 그냥 원 없이 보고 싶었고 드라마도 보고 싶었고 영화도 보고 싶었고 자전거도 타고 싶었고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틀 동안 그 참아왔던 것들을 그냥 해버렸어요. 대신에 잠은 일찍 잤습니다. 대신에 일어나 있는 동안 이틀 동안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에 다시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갔는데 두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틀 동안 한 해 다 풀고 나니까 다시 공부하고 싶어지는 의지도 생겨서 혹시 저처럼 약간 슬럼프가 심하게 오거나 컨디션이 좀 심하게 안 좋아지신 분들은 꼭 차라리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서 합격까지 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